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270도 어닝 소개에 의해서 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제 차량 오버랜딩 셋업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셋업하고 캠핑한 지는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수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변화들을 이제 거치면서 지금까지 온 것들, 그런 내용들을 이 영상에 다 담아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차부터 갈까요? 네. 네, 첫 번째는 제 차량입니다. 네, 2018년 JL 랭글러 사하라 모델이고요. 현재 약 14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문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션을 통째로 교환했다든가 이쪽에 그 냉가스 펌프가 고장이 나서 뭐 수리했다든지 엔진 헤드 쪽에 누유가 있어서 교체를 3번 했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수리 이력이 있고요. 현재는 모두 수리를 다 하고 정상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현재 그 모파 2인치 리프트업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285 75R 17인치 타이어 BF 9인치사의 AT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33인치급 타이어를 장착하다가 타이어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면서 약간 1인치 더 큰 이 직경이 1인치 더 큰 타이어로 제가 교체를 했고요. 그 외에 별다른 튜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한 그 하부에 암대 그 리로케이션 부품을 장착을 했다든지 스티어링 댐퍼를 교체했고요. 현재 따로 이쪽에 윈치라든지 뭐 기타 군한 장비 같은 경우는 따로 아직 설치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차량 스펙으로도 이제 웬만한 그런 뭐 임도길이라든지 세미 오프로드는 전혀 문제없이 주파 가능하고요. 뭐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험한 곳, 또 조난당할 만한 곳은 제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적절하게 즐길만한 정도 수준이고요. 예, 이 정도 세팅이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옆에 달려있는 이 제리캔은 현재 제가 수통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겨울에는 검은색 그 제리캔 통에다가 경유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9.5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데 평균 9리터 정도 담고요. 양쪽에 합쳐서 약 18리터 정도 물을 담고 이 통은 이제 식수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주로 이제 물 샤워라든지 간단하게 세면 정도로 사용할 때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청수통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런 휴대용 그 샤워기가 있거든요. 이쪽에 전동 샤워기인데 자, 여기 보시는 거. 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샤워기. 이쪽에다가 이렇게 고정하고, 이쪽 그 전동 펌프를 이렇게 연결하고요. 연결하고, 요거를 이제 펴서 이렇게 안쪽에다 넣고, 그다음에 딱 걸게 됩니다. 그럼 정확히 딱 걸려요. 튼튼하게.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고, 꽂아놓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연결하면 끝.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이제 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르면 이제 약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누르면 이제 꺼지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샤워 텐트를 적시기가 싫어서 여기다는 안 쏘는데 출입문을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다 걸고 이제 끌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제 간단하게 물 샤워하는 거죠. 예, 물 샤워하고 그냥 다시 걸어 놓고 네, 이것을 좀 더 바짝 붙이면은 이제 밖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네,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샤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쭉 나가죠. 제법 괜찮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약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꺼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네, 이쪽 사이드로 오시면 이제 사이드에
예, 비버락 그 멀티랙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죠. 양쪽에 하나씩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이쪽에는 이제 최소한의 군한 장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쪽에 트랙보드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이거 예전에 제가 진흙, 진짜 말도 안 되는 얇은 진흙이었는데도, 깊이가 낮은 진흙이었는데도 못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곳에서 이 트랙보드 때문에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기는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트랙보드 하나 정도는 장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저쪽과 마찬가지로, 네, 이쪽에도 멀티랙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저쪽과 좀 다르게요. 이쪽은 이렇게 별도의 또 테이블이 있어요. 이쪽에 있어서 이쪽에 이제 각종 이제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주로 이 용도는 아마 그 이쪽에 겨울에 무시동 히터 같은 것들을 여기다 올려놓고 위쪽으로 토출구를 텐트를 올리는 아마 그런 용도로 많이들 아마 사용하실 거예요. 이쪽에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삽은 꼭 있어야 돼요. 예. 탈출할 때도 좋고 해변가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놀 때도 이 삽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삽은 꼭 있어야 되고요. 이 도끼는 제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산길을 가다 보면 잔가지, 나뭇가지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잘라낼 때나 장작이 너무 두꺼울 때 이걸로 쪼개면 유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좌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앞좌석에는요, 첫 번째는 이쪽 휴대폰 거치대가 이제 두 개 있어서 저와 그 다음에 이쪽에 자주 앉아 있는 제 아내에게 휴대폰 거치대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이제 작은 그 스토리지 백이 있는데, 저 백에는 이제 선글라스하고 기타 작은 그런 물품들이 저 안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는 이쪽에 보조, 또 이쪽에 컵홀더가 양쪽에 있어서 훨씬 편하더라고요. 여기 두 개만 있을 때는 장거리 여행 때문에, 여행 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쪽에 하나 양쪽에 컵홀더로 만드니까 이쪽에 좀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서 되게 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CB 안테나를 장착해 놨습니다. 네, 뒷좌석이 아무래도 좀 더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뒷좌석에는 이제 딸과 아들이 이쪽에서 주로 머물고요. 딸과 아들이 좀 더 그래도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트가 리무진 시트입니다. 푹신푹신하게 리무진 시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머리 받침대를 이렇게 설치해서 잠을 잘 때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쪽에 또 쿠션도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24년형부터는 커튼 에어백이 이제 설치가 됐지만, 그 이전 모델에는 이제 커튼 에어백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앞좌석에는 작은 사이드백이 있지만 뒤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좀 두툼한, 그 방석을 이쪽에 달아서 이쪽에 만약에 충격이 왔을 때 그래도 이쪽에 이제 직접 차체에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저는 되게 잘한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보시기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훨씬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방석을 구비하셔서 이렇게 쪽 위에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달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뒤에는 이런 이제 스토리지 백들을 이제 쭉 달아놨어요. 이제 저쪽도 그렇고요. 루비콘에는 이제 이런 고리들이 다 있는데 사하라에는 이제 없어서 제가 이제 별도로 다시 이렇게 달았고요. 이쪽에 이제 뭐 작은 뭐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소품들을 주로 여기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그물망이 들어있어서 이제 물 같은 거 여기다 넣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도 이제 또 그물망을 제가 달아놨죠. 이쪽에는 이제 주로 베개들을 이쪽에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베개도 은근히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트렁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아이들 머리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로로 길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머리가 안 닿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랭글러는 트렁크가 좁으니까
모든 그런 비어있는 그런 짜투리 공간도 소홀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의자 밑에는요, 예, 그 의자 2개하고 우산 2개, 그 다음에 삼각대 등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 밑에도 아주 알차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이제 말씀드릴 거리가 많은 이제 트렁크 쪽입니다. 네, 이 방식을 이제 써온 것도 이제 벌써 5년 차인데, 여전히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네, 이렇게 냉장고 슬라이딩 방식, 그 다음에 이쪽에 서랍, 그 다음에 이쪽에 트렁크 테이블, 이 구성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냉장고는요, 모비쿨사의 MCF40이라고 하는 냉장고고요. 딱 40m 냉장고입니다. 이 냉장고는 따로 냉동 냉장이 구별되어 있지는 않고요. 영하 17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쓸 일은 거의 없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식구 뭐 넉넉하진 않지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서 안 쓸 때는 이렇게 밀어 놓고요. 필요할 때만 이렇게 잡아당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도 짜투리 공간도 이제 사용하는데요. 이쪽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에는 뭐 번호 바람막이라든지 화로대 바람막이 이런 것들을 이쪽에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서랍이 2군데가 있는데요. 네. 위에는 좀 더 작은 서랍이 있고 밑에는 좀 더 깊은 서랍이 있습니다. 이 위쪽 서랍에는 양념통이라든지 뭐 샴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조미료, 그 다음에 수저 등등이 다 이쪽에 들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칸을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소품들을 이용해서 구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큰 것들이 주로 들어 있어요. 이제 뭐 냄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스 버너, 그 다음에 주전자 이런 것들을 이쪽에 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이쪽에 잠금 방식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잠갔는데 간혹 이걸 빼먹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로드 주행 시나 평상시에 서랍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귀찮았는데 지금은 손잡이 겸 그다음에 잠금 방식이 하나로 된 것으로 제가 아주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닫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잠깁니다. 이 위쪽을 보시면 이쪽에는 스토리지 백이 있는데요. 이 큰 곳에는 뭐 조명이라든지 스피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다 수납되어 있고요. 이 사이드에도 이제 이런 망치라든지 톱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이쪽에 작은 이쪽 백에는 이제 간단한 의료 용품들이 들어 있어요. 뭐 밴드라든지 이제 뭐 후시드 뭐 이런 것들 이쪽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알같이 이런 마크가 달려 있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그 외의 소품, 뭐 그 위에 장비들, 뭐 이런 침낭이라든지 테이블, 이런 주로 여기다가 수납을 하고요. 이쪽에는 샤워 텐트하고 보조 의자 수납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도 얇은 것들 수납할 수 있어서요. 이렇게 알차게 수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랭글러 타시는 분들이나 뭐 브론코, 디펜더 등등 모든 차량에서 정말 핫 아이템이죠. 네, 트렁크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저기 프론트 러너사의 그 테이블인데 사실은 정품은 아니고요. 카피한 그 중국 제품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모파 테이블을 카피한 제품을 썼는데 낡아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로 한 이유는 딱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편리하게 확장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뚫려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뭐 가스 버너를 사용한다든지 할 때 그쪽으로 다리가 뭐 빠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평하게 다 이렇게 메워져 있는
이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제가 샀을 때는 아마 한 2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파 카피 제품이 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요즘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싸긴 하지만 저는 이걸로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캠핑 가면은 이제 키친타월을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실 텐데, 키친타월은 이런 식으로 걸어서 잡아당겨서 사용합니다. 네, 이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사용하고요. 필요 없을 때는 이거 빼서 넣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은 어닝에 달려있는 이제 그 조명 외에도 이쪽에, 네, 이쪽에 트렁크 시거 쪽에 꽂는 그 조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꽂으면은, 네,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LED 등이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 공간에서 굉장히 밝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던 1200W 짜리 그 인디언즈 파워뱅크고요. 이거는 한 1박 2일 정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박은 좀 어렵고, 대신에 제가 오늘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이쪽에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은 이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 파워뱅크를 여기다 놔두면 이쪽에 전선을 제가 연결을 해 놨는데, 이 전선이 이 차량 뒤쪽에 틈을 타고 올라갑니다. 물론 여기는 밖으로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보기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쪽을 통해서 이쪽 그 멀티랙 안쪽으로 갑니다. 타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이 텐트 그 바닥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전선이 올라가고, 그 안쪽에 콘센트 2구짜리 콘센트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끼면 전기장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제가 혼자 했어요. 네, 혼자 이 작업을 했고요. 저같이 이렇게 270도 어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평상시에 캠핑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은 이쪽에 모든 것들이 다 수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짐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뭐 세팅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의자하고 테이블 외에는 다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치와 또 철수, 모든 것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지금 270도 어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어닝은 정말 너무 핫 아이템이라서 지금 5년간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더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바꿨기 때문에 더 오래 사용할 것 같은데, 270도 어닝은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러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세팅을 원하신다면 270도 어닝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텐트를 고정한 이 렉은요, 이제 비버락에서 만든 그 일체형 저상 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렉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비버락하고요, L&T 오버랜드라는 곳 딱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쪽 그 빗물 레일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렉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가로바 3개로 했을 때는 높기도 하고요. 높아서 지상고가 되게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FRP로 만든 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3개만 하기에는 뭔가 불안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체형으로 모두 받치고 있으니까 무게를 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낮아서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뭐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렉이 한 30kg 정도로 나가는 걸 알고 있어서 무게가 좀 나가는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안락한 다락방 루프탑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아이캠퍼사의 S커버 3.0이고요. 아마 대부분 사용자들은 아마 스카이 캠프를 아마 사용을 할 겁니다. 저도 이 텐트가 3번째인데요. 처음에는 아이캠퍼 X커버 2.0 텐트였다가, 그 다음에 스카이 캠프 3.0으로 갔었어요. 뭐 명품이죠. 3.0 너무 좋았고, 너무 세련되고, 그 다음에 편리하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 단점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이 텐트로 교환하게 됐습니다. 스카이 캠프 3.0은 가격이 아마 한 42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하죠. 아마 캠핑을
아직 이제 입문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예, 거기에 400만 원 이상 태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텐트는요, 이번에 신형이 나오면서 가격이 대폭 낮춰졌어요. 그래서 이전 엑스커버보다 약 100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가격은 약 260 얼마였던 것 같은데 270만 원이 안 됩니다. 네. 물론 이 가격도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루프탑 텐트, 특히 아이캠퍼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텐트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프탑 텐트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대부분 여러 가지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에 굉장히 덥다는 겁니다. 여름에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위쪽에 있다 보니까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데 스카이 캠프 같은 경우는 그 양쪽에 작은 창문하고 이쪽 출입문밖에 없어서 정말 더웠어요. 꼭 그 스카이 캠프만 고려하지 마시고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을 주는 엑스커브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위에도 보면은 이제 우레탄 창이 있는데 그 이쪽에 여름에는 있잖아요. 이 위쪽에 이쪽 틈을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그 매트 같은 것을 이렇게 쭉 끼면 지붕이 뜨거워지는 걸 어느 정도 좀 막아줘요. 그래서 더 시원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름에도.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뭐 지난번 영상에도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이쪽에 무시동 히터 토출구가 있고, 네, 이쪽에는 이제 보면은 이쪽에서 이쪽까지 실내가 한 175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는 2m 20이에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경사가 져서 여기까지 끝까지 쓰기는 어렵고요. 한 요 정도 누웠을 때 이렇게 쓰니까 뭐 많이 쓰면 한 2m 가로 2m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키가 이제 170cm 밖에 안 돼 가지고 4명이 잘 때는 여기다 머리를 두고 이렇게 가로로 4명이 눕습니다. 근데 좀 좁아요. 제일 좋은 건 3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딱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보면 하나는 이제 바람에 좀 펄럭임이 많습니다. 바람 불 때 펄럭임, 아마 텐트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알 건데 펄럭임이 상대적으로 스카이 캠프보다 많습니다. 그게 단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텐트 펼치고 접는데 조금 더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 5분 이내 5분 이내 더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큰 시간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이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이렇게 세팅해서 하는 캠핑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캠핑카나 뭐 텐트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곳까지 이런 세팅을 하게 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영상이 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길 바라며 이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